자, 억류 직후인 2월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원비어의 건강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에 억류된 지 2달 만인 2016년 3월이었죠. 바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후였습니다. 그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? 네,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면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 교화소라는 곳에 감금됩니다. 우리나라 치면 뭐 교도소 비슷한 거겠죠. 근데 이제 이곳은 그 자급자족 체제가 돼 있는데 농축산물은 물론 공산품까지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 당연히 그 많은 심한 노동을 해야 되겠죠. 교화소에 다녀온 그 세터민 증언에 의하면 노동이 시원찮을 경우에는 이제 폭행과 그 학대가 흔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히 거기에 갇혔을 경우에는 아주 고문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화형에 처해지면 거의 생지옥과 같은 사는 이보다 못한 그러한 입장에 처해진답니다. 근데 이제 원비의 경우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후송이 됐었는데 신체적 외상이나 골절과 같은 게 외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보툴리눔균이 처음 발견된 이유가 언제냐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갈 때 통조림을 만들어 갔어요. 통조림 만들 때 익힌 음식을 통에다 넣고 그냥 잠그고 그냥 통조림을 갖고 간 거예요. 그럼 이 보툴리눔균은 산소가 없는 데서 잘 자라요. 그래서 안에서 보툴리눔균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보톡스예요. 이 보톡스가 하는 역할이 호흡 신경을 마비시켜서 안전체 뭐 설사나 다른 거 없이 앉아서 숨 안 쉬고 죽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톡스를 만들어서 여기 뭐 주름살 없애는데 쓰기를 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통조림 같은 데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소독해서 영양 상태로 된 거를 병에다가 넣거나 통조림을 넣고 잠가서 몇 달 동안 안에서 이제 보톡스균이 자라야 되는데 과연 이 교화소에서 그런 보톡스균이 오염된 통조림이 돌아다녔을까?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통조림을 만들 때는 이제는 음식물 넣고 잠그고 다시 한번 소독을 하거든요. 그것도 북한은 표준으로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북한에서 주장한 보톡스균에 의한 호흡마비다. 이 말은 참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그 세터민이나 거기서 나왔던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외상이 없는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. 예. 그다음에 잠을 안 좋은 데거나 아니면 흔적이 안 남게 하는 여러 가지 전기고문 이런 같은 고문, 물고문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.